11월 27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전방위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기 여권 대선 주자가 청와대를 들이받고 청와대 내부의 기강회의 사태가 벌어지고 수석 보좌관 회의가 3주째 중단되어 있고, 이런 혼란 양상 속에서 이 정권이 생명권처럼 유지해오던 김정은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정은 닭방이 어제 처음으로 청와대가 올해 안에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기설, 연기시사, 웃기는 이야기죠. 연기면 연기죠. 연기설은 뭐고 연기시사는 뭡니까? 엊그제 제가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서 조사는 하고 시근하겠지만 공사는 못한다, 이렇게 전에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 미국과의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UN 등이 조사와 시근 허용했지만은 공사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남북철도 연결이 되지 않냐라고 설레발을 치면서 임종석이는 2022년 문재인 임기가 끝나기 전에 기차를 타고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에 가고 싶다, 이런 황당한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자들이 하는 말 중에 진짜가 많은가 가짜가 많은가라고 봤을 때 대한민국 가짜 뉴스 전파 1번지는 청와대다. 그간에 김정은이 연내 방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설레발을 친 일을 꼽자면 10손가락이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이제사 설거머니 김정은이가 연내 못 올 걸로 보인다. 연내 못 오는 게 아니라요, 아예 못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뭐가 약점이 잡혔는지 모르지만은 성급하게 약속을 해놓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 해주겠다, 올해 안에 철도 도로 연결하겠다. 미치지 않았으면 왜 올해 안이라고 못을 박느냐. 그럼 그 조건으로 올해 안에 핵 폐기하겠다, 올해 안에 미사일 폐기하겠다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군축은 하겠다 해서 지금 전방위로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46, 7조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방부가요. 어쨌거나 이제 더 이상 올해 안이라고 이렇게 끌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어제 설거머니 대변인 성명을 빌어서 김정은이가 못 올 것처럼 이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정은의 연내 답방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회담이 올해 안에 열리기 어려운 부분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안에 연내 답방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다. 못 오는 줄 잘 알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미북 회담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아니 2차 미북 회담이 지금 잡히기나 했습니까? 그걸 하기 위한 미북 고위급 회담도 지금 무산됐는데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이야기를 지금 운운한다라는 것도 얼마나 시건방진 이야기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웃기고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김정은의 연내 답방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그냥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비비꼬아 가지고 거짓말을 마치 자신들의 어떤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지가 남아 있는 양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는 겁니다. 자, 미북 비핵화 협상이 스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위급 회담도 열리지 못하고 있고 자, 북한이 여기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어요. 미북 고위급 회담에. 그러면 당연히 미북 정상회담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거죠.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미북 정상회담이 한두 달 뒤에 따라서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정상회담에 갖고 와야 될 메뉴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미북 정상회담이 안 열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메뉴를 제출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완화에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미국이야 지금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몇 년간에 걸쳐서라도 하자. 지금 트럼프가 뭐 원론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빨리 더 개발되기 전에 없애야 되겠다.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저거 뭐 어떡하겠냐. 북한이 몇 개 가지고 있다 말하지 않는 이상 그냥 누가 그걸 세게 따지지 않는 이상 미국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저거 없애기 전에는 너 대통령 오래 못 해먹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는 그냥 북한하고는 계속 협상을 하는 양 자기 임기를 떼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게 트럼프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한 1년 겪어보니까 영 상종 못할 애들인데 그렇다고 이놈들 상종 못할 놈이니까 내일부터 조지겠다 이렇게 해봤자 뾰족하게 전쟁을 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또 조진다고 해봤자 뭐 북한이 또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해대면 진짜로 조지로 가야 되는 억지로 전쟁하러 가야 되는 양상이 벌어지는데 자기 입장에서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라도 벌려가지고 지지율을 유지하고 자기 대선에 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다. 그렇다면 야들은 당분간 협상은 열려있대. 그냥 서로 대치하는 상황을 끌고 가는 게 나쁠 거는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북 고위급 회담은 이제는 12월 중순 이후로 밀려버리는데요. 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제 미북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해라. 우리는 거기 맞춰서 하겠다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간다 하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조치까지 들어가야 하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상응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서로 님이랑 내미락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시간표가 없다라고 말해버린 거는 우리가 시안에 쫓기는 모습을 너네들한테 연출시키지 않겠다. 비핵화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우리는 계속 쪼으면서 갈 뿐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폼페이오도 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선 비핵화 후 상응 조치 안에 들어올 때까지 한정 없이라도 기다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미 간의 워킹 그룹에 대해서도 자, 비핵화 하는 것과 남북 간의 관계가 서로 따로 가는 게 아니다. 비핵화와 같이 가야 된다 하면서 비핵화가 안 되고는 남북 관계 진전은 못 나간다. 자,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데 한국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북한의 철도 도로 연결을 해주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다시 운영해주고 이렇게 되면
북한은 돈 문제에서 숨통이 트였어. 이제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 나올라 하고 너가 마음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돈 들어오는 데가 있으니까 그냥 배째라 식으로 이 페이스로 가겠다. 그러면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대북 제재의 제일 큰 구멍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문 정권이다. 그럼 문 정권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계속해서 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슬금슬금 개성연락사무소 개소하고 그리고 개성연락사무소가 결국은 북한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일종의 전력이라든지 용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슬금슬금 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또 금강산 관광도 제거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더 나아가서 철도도 연결하려고 지금 한국이 서두르고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못 나간다고 해버린 거죠. 자, 청와대는 아직도 철도 연결 착공식 등이 남북 교류의 상징적인 계기가 되어서 김정은 답방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런 황당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김대중 시절에 페르슨 스웨덴 총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한국을 좀 방문하지 않겠냐 하니까 김정일이 김대중이 정말 내가 서울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어리석다라고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은 이 서울을 답방한다라는 부분은 답방 전에 우리한테 해줄 거 빨리 해주라는 미끼지. 김정은이가 설사 종전선언이 이룩되고 더 나아가서 철도의 도로 연결 공사가 됐다 하더라도 과연 답방을 했을 것인가?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자, 어제 청와대가 사실은 김정은이 답방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종전선언을 연내하는 것도 물 건너 갔다라는 걸 시인한 걸로 봐야 되는데요. 자, 김정은 답방과 종전선언이 이렇게 물 건너 가버렸다. 그리고 철도 연결 공사도 물 건너 갔습니다. 아무리 시거를 하고 자기들이 쇼를 해도 그거 가지고는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쇼지. 쇼를 했다고 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문재인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쇼가 이제는 점점 쇼 개봉이 연기되면서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마지 못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답을 안 할 수 없어서 김정은이 못 올 것 같다. 사실상 연내 종전선언도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시인을 한 거죠. 자, 어제 전까지 11월 26일 전까지 청와대는 김정은이 답방과 연내 종전선언 문제가 수정이 된 바 없다. 계속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정의영 안보실장도 11월 6일 국회에 출석해서 정부는 가급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약속에 따라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도록 관련 국가, 즉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김정은이 답방도 문재인이 지난 11월 5일 5당 원내대표와 여야 정상설 협의체 회의에서 김정은이 답방이 연내 이루어진다는 걸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모든 것이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문재인이 날짜까지 박아서 북한에 약속하고 밀어붙이던 대북 평화 사기 쇼가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이것이 더 굴러갈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세계가 그동안에 좀 속아서 일부는 찬양을 한 바도 있는데 중재자 내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남북 관계를 이용을 하려 했거나 아니면 이념적으로 친북에 기울여서 이 북한에 그렇게 매달렸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몇 달간, 아니 올 초에 김정은의 신년사와 그 다음에 특사교환, 평창올림픽 참가부터 이야기하자면 올해 1년 내내를 김정은한테 시간을 벌어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김정은은 그 사이에 지난 한 4월 달부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밀무역 등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 한국도 밀무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가 거의 무너졌고 그래서 북한의 기름값이 남한보다 더 싼 현상이 나타났고 사실상의 이 김정은은 대북 제재가 거의 와해되는 효과를 충분히 누렸고 또 남쪽과 왔다 갔다 하면서 남측이 북측에 총 지불한 돈을 보면 이 또한 만만찮은 돈이 지금까지 북측에 지불되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1년 동안 안전하게 핵과 미사일을 계속 숨겨놓고 개발을 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중국, 러시아, 남한에서 돈이 짭짤하게 들어오는 이런 이 해피한 상황을 즐겼죠. 그래서 미국의 CIA나 이런 데서 한 6개월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작년 말에 한 6개월쯤 지나면 거의 완결될 거라 했는데 지금 이제 1년 동안 봐줘버렸으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완결이 아니라 이제 완전 정밀한 단계에서 숫자를 대량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결국은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또 그에게 이렇게 숨통을 터줬는데 그것은 이 경제적으로 북한에 여러 가지 물자와 돈이 흘러가도록 해줬고 정치적으로는 김정은이 마치 협상이 가능한 합리적인 인물이냐 함으로써 트럼프가 들썩 만나게 해서 김정은이 지금 이 비핵화 국면에서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시간을 선택해가는 미국이 끌려가는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지금 흔들고 있지요. 결국 지난 1년간의 게임의 승자는 김정은이고 패자는 미국 트럼프와 한국의 자기가 패자인 줄도 모르고 중간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최고의 패배자가 될 거다. 그건 왜 그러냐?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의 대북 사기 쇼에 대해서 이제 인내에 한계가 오는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 헛소리를 써대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최대의 가짜뉴스 공장은 청와대다. 청와대가 불쾌하면 저하고 누가 가짜뉴스 공장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면 제가 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가짜뉴스를 말한 것을 지적을 하고 청와대는 제가 가짜뉴스를 말한 것을 지적을 해서 한번 가짜뉴스 배틀을 해보자. 청와대가 가짜뉴스 공장임이 금방 입증될 겁니다. 지금 또 속이고 있는 거는 G20 회의에 가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지난번에 아세안에 가서 이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했는데요. 50분이나 늦게 오고 후닥닥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열리는 다자간 회의에서 잠깐 만나서 그 회담이 성과를 얻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미국의 백악관에 찾아가서 아니면 한국의 청와대에 찾아와서 회담을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회담이 끝나고 나면 해석을 놓고 발표를 놓고 서로 다른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금 한미 간의 관계인데 먼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거기서 트럼프하고 한 30분이나 1시간 만난다고 그래서 뭐 6번째 정상회담을 한다고 양측이 북한이 수용할 만한 중재안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착 상태가 깨지고
그 회담 결과에 따라서 김정은의 연내 답방이 나온다? 황당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문재인이 주장하는 여러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 중간 선거가 끝이 나서 트럼프 또한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설쳐대면서 설레발 치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문재인의 속을 만큼 속았겠죠. 한때는 한국이 제안해서 군사훈련만 중단하고 그러면 북한이 큰 선물을 줄 거다 생각해서 또 그것도 중단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이 요구해왔던 이렇게 분할해서 살라미식으로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걸 받아주라.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 받아줄라 했지요. 근데 북한이 그것도 안 내겠다 해서 끝났지요. 또 한때는 풍계리 동창리 하면서 영변을 가지고 미국이 이제 종전선언해주면 영변도 폐쇄하고 거기에 사찰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쓱 흘리다가 미국이 응하지 않으니까 영변은 안 하잖아요. 왜? 풍계리나 동창리는 쓸모가 없는 걸 가지고 그냥 한 방 날리는 한마디로 버릴 거 가지고 장사해 먹는 데 쓰고 있지만은 아직 영변의 핵시설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변은 폭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봤자 낼 수 있는 제안이 뻔하기 때문에 서로 거기서 미국이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이렇게 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미국과 북한이 판을 깨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미북 대화의 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문재인이 4차 남북회담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성사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에게 이제 4차 남북이 아니라 5차, 6차, 10차까지 하더라도 북한에서 나올 보따리가 없는 한 말로 미국을 속여가지고 또 지난 싱가포르 6.12 회담처럼 사기를 치는 일밖에 없는데 이제는 어지간히 속은 미국이 문재인이 중재하는 사기 거래에 가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지간히 속였고요. 그만해야 돼요. 자, 미국 태평양 육군사령관이 미한 연합훈련의 진행 방식에 변화가 있다면서 상위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한국군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훈련할 때만큼은 좋지 않지만은 훈련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버트 브라운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한다는 거예요. 한국 안에서는 대대급이나 더 낮은 훈련을 작은 부대 단위의 훈련은 하고 있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큰 규모의 육해공이 이렇게 연합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하와이 그리고 워싱턴주, 알래스카 등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고 이 훈련에 한국군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이제는 미국까지 가서 훈련을 하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병력이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서 할 때만큼은 좋지 않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